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 박상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먼저 이 화재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이 대통령이 신속한 보건과 함께 전임 윤석열 정부의 보호조치 미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대통령께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를 한 것은 적절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위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사과를 하는 게 국민들로 한테는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의 서비스가 다시 복구되어서 가동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2주 정도는 소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국민들께 사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게 과거와는 윤석열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저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 비서실 자체 회의도 하고 중대본 회의도 직접 주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참석했던 장관한테 잠깐 들었더니 굉장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냉정하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DR 시스템, 즉 재난 복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미 민간에서 3년 전에 카카오 의 화재 사건 때 민간에는 이런 부분을 강제해 놓고 오히려 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 등이 부족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예산이라든지 편성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또 그때도 2년 전에도 조금 화제는 아니었습니다만 행정전산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정부가 3일 만에 뭐 3시간만이면 다 복구가 가능하다고 장담을. 당시 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장담을 했던 것 기억을 보면 그간의 말이 얼마나 공수표였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에 먼저 사과하고 총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현장에 또 행안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핑을 또 각각 하셨어요. 일단 민주당에서 한 브리핑을 보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 특히 배터리와 서버에 방금 말씀하신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문제가 이번 화재가 발생하는데 제일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배터리와 서버를 같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던 게 이번에 화재의 직접적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적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걸 복구하는 데에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과거에 민간의 선례 또 정부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들. 저는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운 게 이 사건이 나자마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 좀 꼬투리 잡아서 뭔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100여일이 지났고 지금의 모든 예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의 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난만 일삼고 뭐 저는 왜 따로따로 이렇게 행안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야 되는지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재난이나 사고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이 서로 간에 뭐 다소 다 다르더라도 지금은 국민들께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인데 이런 자체가 저는 국민들도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들이 정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좀 언급을 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국민 상황은 또 대통령이 일단 어제 했고 그런데 이제 관할 담당 장관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저는 국민들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지 뭐 정부가 시작한 지 100일이고 윤호중 장관은 일한 지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난복구 시스템이라든지 서버의 이중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 게 우리 이재명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좀 황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윤호중 장관으로 하여금 더 재난복구 시스템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예상을 제대로 편성하게 하게끔 이번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격려와 또는 주문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밤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토요일에 필리버스터가 계속이 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는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악법 강행 처리 중단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 정보망 마비 사태 이런 상황에서 국회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쟁점이 된 법안이 사실은 정부 조직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조직법과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먼저 통과되었고 현재 이 기자회견 할 때 당시의 법은 국회법입니다. 즉 이 정부 조직을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국회 상임위 명칭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하던 정쟁도 멈추고 일을 해야 될 상황에서 계속 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너무 황당할 따름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본인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본인들이 하자고 해놓고서 본인들도 들어와서 자신의 당 의원들이 하는 걸 듣지도 않아요.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사회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장과 우리 민주당 부의장님만 돌아가면서 지금 이 사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냉정하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면 4개의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날 텐데 이후 정기국회 운영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오늘로 하면 증언감정법까지 하면 4개의 법안이 다 통과가 되거든요. 다음 주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지나게 되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된 과제들을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기회일 것이고요. 지금 국정자원의 사제와 같이 여러 가지 필요한 또 예산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관세 협상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또 대외적인 또 민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는 중요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앞으로 국정감사의 준비와 여러 가지 그 현안들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아직도 남아있는 개혁 입법들이 있습니다. 사법개혁 입법, 또 가짜 정보에 대한 대응 입법들 이런 부분들 저희 당에서도 아마 곧 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 처리 그 이후 예산 처리로 지금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쟁점 법안도 있는데 또 비쟁점 법안 중에서도 여전히 처리가 안 된 게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했던 비쟁점 법안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또 처리를 하지 못해서 계속 비쟁점 법안이 쌓여 있는데 이런 비쟁점 법안에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뭐 7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등 이런 좀 황당하고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는 발언들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대부분이 다 민생 관련 법안들입니다. 여야가 다 합의했던.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발목을 잡아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장외로 나가서 윤석열 어게인과 같은 그런 좀 아스팔트 극우의 외침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는 내팽개치겠다라는 그런 전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방통위가 17년 만에 폐지됐고 이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됐고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냈고 헌법 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그간 관련된 방송과 미디어에 분산되어 있던 것, 좀 방통위 또는 과기부에 분산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 모아서 오히려 수혜자인 국민들한테 훨씬 더 편리한 법을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과거에도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했고 내년에도 출마가 예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기 몸값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언론 프레이 뭐 이런 헌법 소원 운운하지 말고 자신이 망쳐놓은 언론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간의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방송 미디어 정책을 통해서 이 우리 방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그거부터 본인부터 반성을 먼저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은 수사받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수사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장애투쟁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 장애 집회까지 이제 했어요. 주요 발언들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장외투쟁 아마 지금 추석 전에는 이걸로 이제 종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장외투쟁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지난번 대구 집회도뿐만 아니라 이번 서울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표현이나 구호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선 불복 대선 불복을 뭐 공공연하게 호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히자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과는 멀어지고 오히려 위원정당에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여야 대치가 국회에서도 계속이 되고 있고 또 뭐 장외투쟁을 일단락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계속 평행선이에요. 이제 곧 추석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풀어갈 방법 민주당에서는 어떤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뭐 저는 먼저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 즉 12.3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은 단호하게 응하겠다. 그러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민생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야가 합의 통과시켰던 법안들에 대한 통과 이런 거부터 찾아 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한 예의고 지금의 정부를 풀어가는 전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주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걸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주말에 나왔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번 사태로 화재로 인해서 보안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래서 오늘부터 허용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를 요구했는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도 이렇게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큰 경제 교역 국가죠. 그런데 중국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 국정자원의 화재 사태를 빌미로 이 나경원 의원 같이 다선 의원이 이런 부분을 더 호도하고 이런 혐오를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무부에서 밝힌 바대로 국정자원과는 전혀 별개로 법무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라는 게 정말 무책임의 전형이고 이런 분이 어떻게 다선 의원을 하면서 초선 의원들한테 뭐 얘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지 그 자체가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지금 입국 닫고 재판 선고 결과나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입니다. 30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조 대법원장이 5월처럼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비슷한 해명을 했죠.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 의견서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청문회가 처음 있는 일인지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에서 그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난 5월에 조희대 대법원이 사실상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정치 개입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직후에도 이 청문회가 개최됐었고요.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는 그때 불출석 사유서와 똑같은 완전히 복사해 놓은 그걸 갖다가 제출을 했는데 저는 과거에 뭐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선생님도 이 국회에 출석했었던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오히려 국회에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국회의원들과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사법부의 어떤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저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을 하고 또 지금 그 정치 개입 의혹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가능성까지도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그만큼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당 차원에서도 함께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단순히 법사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의견들을 모아보고 또 그에 따른 사안의 또 중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차분하고 신중하게 토론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추석이 지나면 국감이 시작이 되고 국감 앞두고서 항상 이제 나오는 단골 메뉴가 증인 채택을 두고 많이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최초의 비서실장 위 총무비서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국감 증인 출석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또 며칠 있다가 그건 또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기관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리고 충분히 이런 관련된 사안에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총무비서관까지 부르는 건지 좀 납득은 잘 안 가는데 또한 관례가 그동안 총무비서관이 네. 출석해왔던 관례도 충분히 저는 뭐 또 수긍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하고 네. 또 대통령 우리 여야 간의 그 간사들이 증인 문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아마 지금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좀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김현지 비서관이 위치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 보도가 있었어요. 여권 고위 관계자로 인용을 했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못 나간다. 그런 사정이 있고 적어도 열흘 이내에 관련 배경이 공개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지금 그런 맥락 속에서 혹시 뭐 여러 가지 개편들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나름 짐작은 해보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 문제는 여야 간에 협의 사항이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관례대로
여야 간에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에서 상의하고 여야 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꾸 말이 오가는데 공개석상에 나와서 그냥 얼굴도 드러내고 또 뭐 여야 의원들 질의에 응답하고 이런 게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김 비서관 자체에 대해서 이 운영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신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오랫동안 대통령을 과 함께 일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 뭐 이런 부분을 하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공방이 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도 좀 전에도 우리가 대선 불복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흠집 내기 불복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감의 모습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여야 간에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본회의장에서 약간 또 발언 관련한 일이 생겼죠. 김정재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데 김정재 의원 쪽에서는 재난에는 영호남 없다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사투리로 짧게 축약해 말해서 비롯된 오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토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고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제명을 추진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전 귀를 의심했는데요. 그날 그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방송을 보고서 정말 저런 발언을 했나.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 표결을 했습니다. 그 산불 특별법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찬성이 다 들어왔는데 일부 민주당이 아닌 비교섭 단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권을 누르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아닌 다른 불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좀 왜 저 기권을 누르지 혹시나 봤는데 저희 당 의원님들이 아니라 다른 뭐 관련된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그렇게 입장을 취하니까 거기서 발언이 나왔고 저희 당에서도 맞대응을 했던 공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정확하게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몰랐는데 이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런 어떤 호남에선 불안나나 이런 발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김정재 의원의 설명이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뭐 지역 사투리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결 상황을 보고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정말 김정재 의원이 3선이나 되신 분인데 정말 자신이 뭐 오히려 착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게 근본적인 자세지 이렇게 과거에 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 날리면과 같은 이런 해명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그와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도 송원석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가지고 했던 발언까지 저희들은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런 망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한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선불 발언. 네. 여기에 대해서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 차원에서 지금 관세 협상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방안을 논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관세 협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 발언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협상을 담당할 때 그 협상의 당사자들이 가장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우리 국민들의 이 여론이다. 국민들의 특히 뭐 우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든든하게 상대방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이 투자금 3,500불이 선불이다 이런 반응에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강력히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이런 요구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동맹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말 진짜 보수 정당다운데 그런 목소리가 하나도 없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저는 지금의 이 관세 협상을 우리가 대하는 관점과 자세는 모든 국민들이 여야 없이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은 질문 드리겠고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나와 주시죠.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였습니다.